한국 정치계에서 선구적인 페미니스트 아이콘인 한명숙도 삶 속에서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직면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2010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로부터 8억 8천만 원, 약 76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2015년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은 그녀의 정치적 경력에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전직 정치적 동맹으로부터의 배신감과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 그녀는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침묵은 마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죽음과 관련해 여러 인터뷰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만큼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에게 배신과 명예상실은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건이 그녀의 영혼과 삶에 미친 영향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여사는 1990년대 후반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1970년대부터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한국 페미니스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99년 국회에 입성하여 새정치당의 새의원 의원으로 정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경력은 빠르게 발전했고 정부 내각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여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을 통해 그녀는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한국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명숙 여사의 경력은 2006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해온 정치에서 성별 장벽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임 기간 동안 노동계층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2007년 총리직을 떠난 후에도 정치 활동을 계속했으며 야당의 저명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고 강력한 민주적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명숙은 한국 정치사에 많은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역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 정치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 권리에 대한 법적 개혁, 성평등 장관으로서 그녀는 고용기회 증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가족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정책,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녀는 산업 오염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점점 더 집중하는 한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민권과 사회 정의 증진, 그녀는 야당 지도자로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당한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강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수백만 명의 한국 여성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분야에서도 한국 여성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한 데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명숙의 사랑과 결혼은 신중하면서도 변함없는 이야기로 신뢰와 동반자 관계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대학 교수이자
경제 연구자인 박성준 씨와 결혼했는데 그는 그녀의 경력과 개인 생활 전반에 걸쳐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를 지원해 왔습니다. 한명숙과 박성준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각과 이상을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성준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조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 여사는 드문 인터뷰에서 남편의 인내심과 이해심이 그녀가 경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스캔들과 정치적 맥락, 압력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언론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생활 보호 덕분에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명숙이 정치적, 사회적 책임으로 바쁜 와중에도 박성준은 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그녀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의 헌신은 많은 부부에게 결혼 생활에서 지지와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여사는 직장 생활에서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항상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도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사람들이 모든 폭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한명숙의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그녀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다고 한다.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그녀가 항상 정치 활동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정치적 비난과 논란에 직면했던 몇 년 동안 가족, 특히 아이들의 역할은 중요한 정신적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녀들이 공정함, 인내심, 결단력이라는 가치를 지닌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여사는 이러한 자질을 평생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을 주목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치 가문이 겪는 압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명숙은 자신의 자녀들이 소문이나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이 가수로서 활동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한명숙 씨의 가족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주 말하지 않지만 그녀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녀의 남편 박성준은 아내에게 변함없는 지원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무죄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그녀에 대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 그녀의 가족은 단지 강력한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격려의 원천이며 그녀가 여론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 여사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연대와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 언론에 응답하지 않고 여론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로 한 것은 압력에 대처하는 지혜와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고 한 씨를 뒤에서 지지하고 그녀가 슬픔을 극복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한명숙 씨 가족의 침묵은 깊은 가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단합과 신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의원의 경력은 단순히 여성이 정치계에서 성공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끈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사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활동가로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한명숙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1970년대 한국 사회와 페미니즘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 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대표됨. 그 맥락에서 그녀는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여성의 교육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업적 중 하나는 직장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가정폭력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한때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한국 가정의 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녀는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에 도전하려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명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1999년 국회의원으로 정식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녀는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리더십 기술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여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직책을 통해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을 위한 전담 지원 시설 설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전통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에 그녀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그녀가 추진한 정책 덕분에 한국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 오염 감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한명숙 여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총리에 취임하면서 역사적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그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성평등 운동에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재임 기간 동안 교육 시스템 개혁, 사회 복지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문제에 주력했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단 1년이었지만 그녀가 이룬 업적은 많은 여성들이 정계와 사회에서 리더십